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문서에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그 이미지 파일을 다시 포토샵에서 편집을 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이후로는 주로 실제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편집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제 중에서 오픈을 클릭하셔서 예제 부분에서 4번 부분에서요. 4번 폴더에서 5번 폴더죠. 5번 폴더에서 텍스트 이미지 편집 준비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문서가 열릴 텐데, 이 문서가 열리면 일단은 어떤 문서가 열리면 이 문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면 설사 직접 만들어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자신이 만든 것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보통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문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 때는 파일에서 도큐멘트 셋업을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이 문서는 A5 사이즈에 맞춰져서 있네요. 그래서 가로가 148, 세로가 210mm. 요게 가로가 148이고 세로가 210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요게 두 개의 문서가 서로 마주보는 형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페이지부터 시작한 거를 봐서는 첫 페이지에도 그러니까 한 장에 한 페이지짜리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두 페이지가 마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페이지짜리 리플렛을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브리드랑 슬러드는 재단의 여분을 위해서 만들어둔 거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한글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타입트를 클릭하셔서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기를 선택을 해보시고 여기서 캐릭터를 열어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도 나타나기도 하고, 캐릭터를 이렇게 이 파일을 여시면 여기서 지금 다 먹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잘 선택을 해보시면, 나눔 고딕의 엑스트라 볼드, 나눔 고딕이라는 글꼴 종류의 엑스트라 볼드라는 스타일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5포인트, 그 다음에 행간이 18포인트, 그리고 여기 자간이 마이너스 50 정도를 줬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는 그런 문서이고, 그러면 여기도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거는 나눔 명조라는 글꼴에 레귤러라는 스타일을 먹었고, 글꼴 크기는 10포인트 정도네요. 그 다음에 이건 자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도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나눔 고딕의 볼드체의 10포인트, 뭐 요 정도를 준 아주 평범한 문서인데, 근데 여기 단락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단락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들여쓰기가 여기 5mm 정도가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들여쓰기는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 앞부분에 여기 지금 들여쓴 것들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잡지나 책, 일반 단행본에서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정말 특이사항이 없는 문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둘 건 뭐냐면, 우리가 인쇄용으로 하잖아요. 인쇄용으로 할 때는, 항상 작업할 때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 작업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는 디스플레이어, 그러니까 모니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위한 디자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쇄물, 종이나 플라스틱이나 뭐 아니면 기타 재료에 잉크가 인쇄되는 방식의 인쇄물인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디스플레이어 용도로는 고딕체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하지만 잉크를 가지고 인쇄하는 용도는 명조체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이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인쇄용을 위해서 명조체를 썼고 그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제목이나 이런 거 정도의 고딕 계열을 썼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조 계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까 그런 거 있었죠. 글꼴 보시면은 글꼴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글꼴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는 보통 글꼴이 개발될 때 하나는 명조 계열, 하나는 고딕 계열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이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나눔 고딕 그러면 나눔 네이버에서 만든 글꼴을 나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딕 계열이 있는 거고 나눔 명조는 네이버에서 만든 나눔이라는 글꼴에서 명조체 글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조체 글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눔 글꼴에도 명조체가 몇 가지가 되고 고딕 계열도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름이 각각 다르겠죠. 그런 글꼴을 정하는 기준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만약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 이제 이미지를 여기다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렉탱귤러 프레임 툴, 프레임을 먼저 넣고 하는 게 좋겠죠?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요 정도로 넣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정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넣고 나서 자, 여기서 뭐 좀 더 여기 찼으면 좋겠어. 이렇게 넣는 건 그냥 굉장히 평범한 방식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방식이죠.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여기다가 늘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미지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05번 폴더에서 자 2-7번 이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로 쏙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사이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다이렉트 툴을 클릭하거나 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 지금 약간 안 맞죠? 그렇죠? 약간 안 맞아요. 요거에 워낙 그 프레임은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걸 좀 내리는 게 나을까? 내리는 게 나은가요? 자, 어느 게 나은가? 자, 내리는 것보다는 이걸 전체적으로 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좀 줄여줬어요. 자,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저는. 자, 이거는 뭐 이거 사람마다 약간 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나머지 그런 프레임도 여기다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프레임을 요 개체, 그림 개체에 맞춰주는 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딱 맞았어요. 이제 지금은 프레임과 요 사이즈가 이렇게 얼추 맞았죠? 자, 근데 요거가 보면은 되게 인디자인인 경우는 여기서 이미지가 최상의 해상도를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런다 그랬죠? 보통 이 컴퓨터 사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 뷰에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 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디자인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만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되게 단순하죠. 되게 단순하게 우리 이런 것만 해도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되지만 이 정도로 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재미없겠죠. 여기서 좀 편집하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편집하는 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만약 이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좀 이거 보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보정을 할 때는 여기서 포토샵에서 갖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고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잠깐만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메뉴가 쭉 나타나지죠. 메뉴가 쭉 나타나지는데 에디트 위드라고 하는 메뉴가 뜰 거예요. 그러면 에디트 위드 그러면 요걸 뭘로 우리가 편집할 건지 이게 나타나는데 물론 이게 인디자인에서도 편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좀 많은데
가장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 포토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가능하면 한다. 그런 생각으로 요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어도비 포토샵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제가 미리 열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JPG가 나왔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요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냥 흑백으로 만들어. 왜냐면 이제 이 책이 좀 그러니까 이 인쇄물이 좀 흑백으로 인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흑백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흑백으로 만드는 거, 포토샵을 배우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거를 만약 흑백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보정 레이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할게요. 보정 레이어에서 휴 세츄에이션이라고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휴 세츄에이션을 클릭하면은 이게 보정 레이어가 뜨는데, 이 보정 레이어는 포토샵에 설명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그 원본 파일을 레이어를 통해서 교정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슈의 값하고 세츄에이션 값이 있는데, 세츄에이션의 값을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흑백 분위기가 나죠. 자, 이렇게 요거는 색상 채도 명도인데, 채도를 낮춰버리니까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색이 되면서 흑백 분위기의 이런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파일에서 As를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게 레이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JPG 파일은 레이어가 없어요. 자, JPG 파일은 레이어가 없어요. 레이어가 있는 파일은 보통 포토샵 파일이 레이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먼저 가져온 것은 JPG 파일이죠. JPG 파일은 별도의 레이어를 갖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게 포토샵 파일로 먼저 저장하라고 뜨죠. 그러면 포토샵 파일로 일단 저장을 해두시고 여기서 파일의 형식을 JPG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있는 파일에다가 덮어 씌워주겠죠. 덮어 씌워 볼까요? 그러면 자, 덮어 씌기를 했어요. 바꿀 거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 눌렀어요. 자, 여기서 OK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놈이 거의 흑백 분위기의 색깔로 변했죠. 그럼 다시 인디자인으로 가볼까요? 자, 인디자인으로 가보면 어때요? 지금 컬러 이미지가 흑백으로 변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할 때 이 작업이 이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 재밌는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에서 요거를 말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포토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에서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원래대로 복귀를 해놓을게요. 복귀를 해놓을 뿐 아니라 다른 지정도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우리 여기 레이어에서 바이브런스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바이브런스는 색상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래서 약간 색깔을 좀 더 이런 색깔을 좀 넣었어요. 자, 그래서 더 생동감이 있어졌죠? 생동감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예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버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버렸어요. 띵, 바꿨어요. 그리고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이거를 그러면 컨트롤 JPG 파일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요거를 선택 핸들로 여기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포토샵 파일을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포토샵 파일이 바로 들어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JPG 파일을 가져오는 거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포토샵에서 직접 작업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토샵은 JPG 파일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포토샵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파일에 대해서 다른 작업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두고 필터를 가셔서 필터 갤러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터 갤러리가 이와 같이 떠요.
선생님이 지금 두 개의 모니터를 한꺼번에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갔다 오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색깔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면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렇게 회화적인 느낌으로 바꿨다라고 해보세요. 오케이 눌렀어요. 오케이 눌렀어요. 오케이 누르면은 이게 이제 오케이 눌렀으면 오케이 누른 거에 따라서 이런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이것도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포토샵에서는 원본 파일을 만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우리 컨트롤 Z를 또 눌러요. 그래서 원래 파일이 요거죠. 원래 파일이 요건데 여기서 요거를 컨트롤 J를 눌러서 요거를 레이어를 복사를 할게요. 레이어를 복사를 하고 이 상태에서 요 복사된 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터 갤러리를 가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까 브러쉬 어디 있죠? 이렇게 브러쉬 느낌이 나게, 이건 좀 그렇네. 아까 요거 요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좀 회화적인 느낌이 나죠. 그럼 오케이 누르고 요 상태를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디자인을 와서 보면은, 잠깐만요. 저장이 됐고, 인디자인에서 와서 보면 요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않은 것 같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요렇게 여기 그 느낌표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게 이렇게 저장된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이거 재미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좀 몇 가지 좀 이거 하면서 몇 가지 좀 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상태는 우리가 이게 그 편집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 우리가 W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W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W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현재는 W키가 변함이 없죠. 이것은 지금 한글 입력 모드라서 그래요. 한글 입력 모드를 한영키를 바꿔서 영문 입력 모드로 바꿔주세요.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W를 잠깐만요. W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 요게 바로 인쇄될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거는 인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가운데는 페이지를 구분하는 선일 뿐이에요. 다시 W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요건 인쇄 모드고, 요건 인쇄될 모양을 미리 보는 거고, W키를 눌러서 요거는 편집된 상태로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를 색깔을 좀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색깔을 넣어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뭐 제일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렉탱귤러 툴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일단은 테두리를 없애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없음, none. 자, none으로 하고 일단은 먼저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에 딱 맞추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었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좀 안 보이죠? 텍스트랑 사진이랑 안 보이죠? 이거는 텍스트랑 사진 위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여기서 셀렉션 툴에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어레인지가 있어요. 어레인지가 있죠? 요거를 샌드 투 백으로 바꿔주시면 샌드 백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맨 뒤로 가게 돼요. 그래도 색깔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이, 그러면 여기서 투명도를 주시면 안 돼요. 인쇄용으로 쓸 때는 특히나 여기서 틴트 값은 이거의 색채를 낮춰서 어떤 지정을 하는 거라서 약간 다르죠.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좀 본문이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또 이거를 Alt키를 누르고, Alt키를 누른 채로 이걸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돼요. 그 제가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는 좀 색깔을 다른 걸로 해주려고 그래요. 빨간색 계열로 했다면 노란색 계열로 한번 해줄까요? 그래서 좀 밝은 느낌이 좀 두개 해주고, 이것도
틴트를 요거는 좀 구해서 조금 높여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되게 괜찮은 모양이 됐어요. 그죠? 근데 괜찮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끝내는 거는 아니고 이 상태에서 잠깐 우리 W 키를 눌러볼까요? W 키 눌러서 실제로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쇄될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인쇄될 모양이 이와 같이 보여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를 배치시키는 것까지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중간을 비워둔 채로 사진이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좀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갖다가 만약 자,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텍스트 위에 이 이미지가 이렇게 앉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텍스트랑 좀 같이 어울려서 있는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프로퍼티 패널이 있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프로퍼티 패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데, 만약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없다면 윈도우에서 프로퍼티를 클릭해서 이거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게 나타나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프로퍼티에서 하는데, 자, 프로퍼티에 가셔서 만약 여기다 두고, 이거는 지금 요 상태가 바로 그냥 텍스트랑 그냥 대충 얹혀져 있는 방식인데, 만약 요걸 클릭해 보세요.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뭔가 변했죠. 뭔가 변했어요. 뭔가 변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사이에 얘가 박혀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텍스트에 이렇게 박혀버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책에서 많이 보죠. 자, 이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가 너무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간격을 좀 줘야 되겠죠. 자, 요 위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서 요 위에 여백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아래 여백도 여기에 맞췄으니까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 여백을 좀 줘야 되겠죠. 왼쪽 여백 줘볼게요. 이 개체에서 왼쪽까지 여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줘보세요. 그러면 줘보시면은 대충 한 요 정도면 될래나? 야, 요 정도면 될래나? 그래, 볼만하죠. 요 정도면 볼만해요. 그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또 이 상태에서 W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W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좀 깔끔하죠. 이게 좀 같이 어울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쵸? 요런 그 기능들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 이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일로 가져가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식으로 돼서 이건 아까 여기 옆에가 어느 정도 될지를 지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도 편하게 이와 같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다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프로퍼티를 가시면은,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니다. 아예 그냥 여기다 사이에다 그냥 넣을래. 사이에다 그냥 잘라서 넣을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넘쳐서 흐르게 할 때는 여기서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 점프 오브젝트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아래 위가 이렇게 횡언이 나오는 여백을 두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됐죠. 자, 여기서도 이 아래 위 여백이 3mm 정도 먹었는데 요거 좀 줄여줘 볼게요. 자, 여기서 요거가 여기 요 make all setting the same 같은 비율로 움직이게끔 하는 게 여기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렇게 요거를 다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아래 위를 좀 줄여둘게요.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자, 요 정도만 돼도, 자, 이러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죠. 여기도 좀 많이 좀 저기 한 편이니까 이렇게 좀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또 음,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이 두 페이지 안에 지금 맞추게 하려고 제가 요걸 좀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꽉 차서 보기가 좋죠. 꽉 차서 보기가 좋고, 요거 텍스트와 이미지의 배정은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이쪽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 좀 쉽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이미지가 편집되는 거, 요것만 알면 상당히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니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